여러분, 키우시는 고양이는 평생의 3분의 2 가까이를 잠으로 보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죠.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하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여러분의 털복숭이 친구는 아마 꿈나라를 여행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꿈나라가 어떤 곳인지, 왜 고양이에게 잠이 그렇게 중요한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하루에 16시간, 심지어 20시간까지 잠에 할애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게으름일까요? 아니면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일까요? 그리고 모든 집사님들을 괴롭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죠. 대체 고양이들은 무슨 꿈을 꿀까요? 쥐를 쫓는 꿈일까요? 밑 빠지지 않는 사료 그릇일까요? 아니면 혹시 집사인 당신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몰랐던 고양이 수면의 놀라운 세계로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얕은 선잠부터 깊은 꿈까지 수면의 모든 단계를 분석하고 눈을 감은 채 반려묘가 숨기고 있는 비밀을 모두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잠자는 고양이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현대의 집고양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야생에서의 과거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천 년 전 고양이의 조상들은 생존이 사냥에 달려있던 능숙한 포식자였습니다. 사냥이란 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활동입니다. 먹이를 추적하고 쫓고 도약하고 싸우는 짧지만 강력한 에너지의 폭발이 필요했죠. 이런 격렬한 활동 후에는 몸의 심각한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잠은 사냥과 사냥 사이 소중한 에너지를 보존하는 완벽한 진화적 메커니즘이 되었습니다. 목적 없이 돌아다니며 칼로리를 낭비하는 대신 야생 고양이들은 잠을 자면서 다음번 사냥을 위해 힘을 비축했던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의 집고양이가 생존을 위해 쥐를 사냥할 필요는 없지만 그들의 유전적 프로그램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갈고 닦인 포식자의 본능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먹었다. 그럼 자라. 잤다. 그럼 사냥 놀이를 할 수 있지. 그러므로 고양이의 오랜 수면 시간은 게으름의 상징이 아니라 야생에서 매우 효율적으로 생존했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인 것입니다. 자, 그럼 가장 핵심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도대체 잠을 많이 잔다는 것은 어느 정도를 의미할까요? 건강한 성묘의 경우 하루에 12시간에서 6시간 정도를 자는 것이 정상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새끼 고양이나 노령묘는 이 시간이 쉽게 20시간에 달할 수도 있습니다. 즉, 여러분의 반려묘는 삶의 약 70%를 잠으로 보내는 셈이죠. 이것을 사람의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9살짜리 고양이는 무려 6년이라는 시간을 잠으로 보낸 것입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고양이 세계에서는 이것이 완전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이렇게 긴 휴식이 필요한 것은 그들의 생리와 신진대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양이는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사냥꾼입니다. 그들의 몸은 짧지만 극도로 강렬한 활동을 위해 만들어졌죠. 이러한 활동을 마친 후에는 에너지 비축량을 채우기 위해 충분하고 긴 회복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고양이가 집 안에서 아분간 우다다 폭주를 벌인 후 몇 시간 동안 잠에 골아떨어져도 놀라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본능에 충실하며 새로운 활동을 위한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는 것뿐이니까요. 고양이가 그렇게 잠이 많은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에너지 보존 전략 때문입니다. 야생 환경 속의 고양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먹이는 하루 2번 정해진 시간에 밥그릇에 담겨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먹이를 구하려면 엄청난 양의 힘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먹이를 끈기 있게 추적하는 데 집중력이 필요하고 실제 사냥은 고기에 가까운 단거리 질주입니다.
만약 고양이가 계속 깨어 있다면 결정적인 공격을 위해 아껴두어야 할 소중한 칼로리를 모두 소모해 버릴 것입니다. 잠은 고양이들이 절전 모드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휴식하는 동안 신진대사가 둔화되고 천이 약간 낮아지며 몸은 최소한의 에너지만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 짧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활동, 즉 사냥을 위한 충분한 힘을 비축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스스로 먹이를 구할 필요가 없는 여러분의 집고양이 역시 이 오래된 본능을 따릅니다. 이들의 생체 시계는 사냥감이 레이저 포인터 조끼일지라도 여전히 사냥 식사 수면의 주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고양이의 수면 패턴을 결정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바로 고양이 속에 내재된 포식자의 본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양이를 야행성 동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더 정확히는 이들을 박명박모성 동물, 즉 해질 여키나 새벽에 주로 활동하는 동물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활동량이 절정에 달하는 시간이 새벽과 해질 여키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때 고양이의 주요 먹잇감인 설치류나 작은 새들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이죠. 고양이 눈의 독특한 구조 덕분에 빛이 약한 조건에서도 시야 확보가 용이하며 이는 어스름 속에서 엄청난 사냥의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따라서 사냥 효율이 떨어지는 낮 시간이나 깊은 밤에는 고양이들은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자는 것을 선호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알아차리셨겠지만 키우시는 반려묘가 이른 아침에 밥을 달라고 조르거나 신나게 놀아달라며 부산을 떨고 또 저녁 시간이 되면 집 안을 맹렬히 뛰어다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양이의 자연적인 생활 주기가 발현되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낮에는 아마도 편안하고 아늑한 장소에서 저녁 모험을 위한 에너지를 비축하며 평화롭게 잠을 자고 있을 겁니다. 고양이의 수면은 크게 두 가지 상태로 나눌 수 있으며 이 두 상태는 끊임없이 서로 교차합니다. 바로 얕은 잠, 즉 선잠 또는 가수면과 깊은 잠입니다. 고양이는 전체 수면 시간 중 약 75%를 바로 이 얕은 잠 상태에서 보냅니다. 이 시기에 고양이는 자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들의 몸은 언제든 움직일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 즉 완전한 비상태세에 있습니다. 이는 휴식 중에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더 큰 포식자의 먹이가 되는 것을 피해야 했던 야생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입니다. 얕은 잠 단계에서 고양이는 앉아서 자거나 기이한 자세로 잠들 수 있으며 작은 소리에도 반응하여 귀를 실룩거리고 눈을 살짝 뜬 상태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고양이는 근육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짧은 순간에도 벌떡 일어나 싸우거나 도망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얕은 잠은 고양이에게 휴식을 제공하면서도 경계심을 잃지 않게 해주며 이는 야생에서의 생존에 필수적이었습니다. 서파수면, 슬로우 웨이브 슬립 또는 비렘, 논렘, 수면이라고도 불리는 이 얕은 수면 단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단계는 다시 여러 세부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고양이가 편안한 장소를 찾아 점차 긴장을 푸는 잠이 드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은 얕은 졸음 단계가 시작되는데 이때 동물의 뇌는 여전히 상당히 활동적입니다. 잠든 고양이의 뇌파 EEG를 살펴보면 이 단계의 이름이 유래된 고진폭의 느린 파동, 즉 서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고양이의 감각은 예민하게 날이 서 있습니다. 청각과 후각이 활발히 작동하면서 주변 환경을 분석하고 잠재적인 위험이나 반대로 먹잇감을 살피는 것입니다. 고양이가 깊은 잠에 빠진 듯 보여도 소리가 나는 쪽으로 귀를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육의 긴장 상태, 근긴장도가 유지되어 특정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보통
15분에서 30분 정도 지속되며 그 후 고양이는 완전히 깨어나거나 깊은 수면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양이 잠 또는 캣냅, 캣납이라고 부르는 현상은 바로 이 얕은 수면 단계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고양이가 하루 동안 여러 번 가지는 짧은 수면 시간입니다. 고양이는 창가에 든 햇빛 아래에서 10분에서 15분 정도 잠깐 눈을 붙였다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일어나 제 갈 길을 갑니다. 이러한 짧은 충전 시간은 효율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깊은 잠에 빠져 경계심을 잃지 않으면서도 빠르게 기력을 회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고양이에게는 언제나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죠. 예를 들어 쥐가 뛰어다닐 수도 있고 경쟁자가 나타날 수도 있으며 혹은 집사가 바스락거리는 간식 봉지를 열 수도 있습니다. 짧은 선잠은 휴식의 필요성과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경계심 사이에 완벽한 타협점입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의 고양이가 하루 종일 여러 장소에서 자주 선잠을 잔다면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포식자답게 자신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고양이가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느낄 때는 어떨까요? 이때 비로소 깊은 수면 단계로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이 상태는 전체 수면 시간 중 나머지 25%를 차지합니다. 얕은 선잠과는 달리 깊은 수면은 최대한의 이완을 위한 시간입니다. 고양이의 근육은 완전히 긴장을 풀고 발을 쭉 뻗은 채 배를 보이는 등 매우 취약한 자세로 잠들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잠든 고양이를 깨우기는 훨씬 더 힘듭니다. 뇌 활동은 더욱 느려지며 호흡은 고르고 깊어지고 심장 박동도 느려집니다. 바로 이 시기에 신체 내에서 가장 중요한 회복 과정들이 이루어집니다. 몸은 휴식을 취하고 세포는 재생되며 면역 체계가 튼튼하게 강화되는 것입니다. 깊은 수면은 새끼 고양이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올바른 성장을 책임지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깊은 잠이 충분하지 않다면 고양이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피로하고 몹시 지친 상태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깊은 수면 단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히 쉬는 시간을 넘어 고양이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모두에 필수적인 근본적인 과정입니다. 섭하, 수면 느린 파동 수면 동안 온몸에 대한 수리와 유지 보수 작업이 진행됩니다. 활동이나 놀이 중에 발생한 미세한 손상으로부터 조직들이 회복되며 뼈와 근육이 강화됩니다. 또한 면역체계는 감염과 염증에 맞서 싸우는 단백질인 사이토카인을 활발하게 생성합니다. 본질적으로 깊은 잠은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깊은 수면은 기억의 통합 정리과 학습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하루 동안 습득한 모든 정보, 예를 들어 새로운 냄새, 소리, 기술 등은 이 과정에서 처리되어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이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방대하고 복잡한 세상을 배워나가는 아기 고양이, 새끼 고양이에게 수면은 특히 중요합니다. 충분한 깊은 수면은 고양이가 화장실 위치,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방법, 그리고 보호자와 소통하는 법 등을 더 효과적으로 기억하도록 돕습니다. 자, 이제 섭하 수면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뤘습니다. 이제 가장 흥미롭고 신비로운 단계인 렘 수면, 즉 렘 수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렘이라는 이름은 Rapid Eye Movement, 즉 급속 안구 운동이라는 영어 약자에서 유래했는데요. 이 이름은 그 특징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이 단계에서 잠든 고양이의 눈꺼풀 아래를 들여다보면 마치 무언가를 열심히 주시하듯이 안구가 빠르게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뇌 활동은 급격히 증가하며 깨어 있을 때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고양이의 몸은 마비된 상태입니다. 뇌간에 있는 특수 메커니즘이 근육으로 가는 신호 전달을 차단하여 동물이 꿈에서 보는 행동을 현실에서 실제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도록 방지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보호 기능인데요. 꿈속의 쥐를 쫓으려다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부상을 입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장치인 셈이죠. 렘 수면은 바로 꿈의 영역입니다. 렘 수면 중인 고양이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근육이 마비되는 이른바 무긴장증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뇌에서 보내는 일부 신호는 외부로 새어나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고양이 꿈의 가장 생생한 외부적 발현을 관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발바닥이나 발은 미세하게 떨리거나 마치 달리는 것처럼 허우적거리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합니다. 수염과 꼬리는 제멋대로 움직입니다. 고양이는 이때 다양한 소리를 냅니다. 조용히 야옹거리거나 가르랑거리거나 심지어 낑낑거리거나 때로는 억눌린 듯한 쉿소리나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기도 하죠. 이 모든 것들은 고양이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격렬한 활동의 외부적 징후들인 것입니다. 고양이는 어떤 사건을 겪고 이미지를 보며 감정을 느끼고 있는 중인 거죠. 이 꿈을 꾸는 단계는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보통 5분에서 10분 정도 지속되다가 고양이는 자세를 바꾸기 위해 잠시 깼다가 다시 서파 수면 단계로 돌아가게 됩니다. 한 번의 긴 휴식 시간 동안 고양이는 이와 같은 사이클을 여러 번 반복하며 매번 생생한 꿈의 세계로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고양이도 진짜 꿈을 꾸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무작위적인 신경 자극에 불과한 걸까요? 과학은 이에 대해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죠. 20세기 60년대 프랑스의 과학자 미셸 주베는 아주 유명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렘수면 REM sleep 중에 발생하는 근육마비를 담당하는 뇌간의 특정 영역을 외과적으로 제거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고양이들이 급속 안구 운동 수면 단계, 즉 렘 수면에 진입했을 때 이들은 가만히 누워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벌떡 일어나 걷고 등을 아치형으로 세우고 보이지 않는 적을 향해 쉭쉭거렸으며 심지어는 존재하지 않는 쥐를 사냥하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물들은 여전히 잠든 상태였고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이 실험은 고양이가 단순히 꿈을 꾸는 것을 넘어 말 그대로 꿈속의 행동을 연기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의 뇌가 본능과 실제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완벽한 시나리오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귀여운 반려동물들, 특히 이 털복숭이 친구들은 과연 무슨 꿈을 꾸는 걸까요? 아쉽게도 직접 물어볼 수는 없는 노릇이죠. 하지만 이들을 관찰하고 행동을 이해하는 것을 바탕으로 충분히 합리적인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꿈의 내용은 고양이들의 일상생활과 본능적인 행동과 깊이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고양이들은 창밖의 새나 혹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 쥐를 사냥하는 짜릿한 경험을 꿈속에서 하기도 합니다. 주인이 귀 뒤를 쓰다듬어 주거나 맛있는 간식을 주는 그런 기분 좋은 순간들을 꿈에서 다시 경험할 수도 있죠. 어쩌면 집안의 새로운 구석구석을 탐험하거나 다른 동물들과 소통하는 꿈을 꿀지도 모릅니다. 뇌는 잠자는 동안 하루 동안의 사건들을 정리합니다. 따라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든 강렬한 인상들은 꿈의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의 고양이가 하루 종일 장난감 낚싯대로 신나게 놀았다면 밤에는 꿈속에서 그 사냥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다면 악몽은 어떨까요? 고양이가 좋은 꿈을 꾼다면 당연히 나쁜 꿈도 꿀 수 있겠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고양이의 악몽은 보통 스트레스나 두려움, 혹은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강아지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고양이는 쫓기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동물병원 방문을 겪었던 고양이라면 잠을 자는 동안 그 불쾌했던 치료나 시술 때문에 다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악몽의 징후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고양이가 애처롭게 울거나 으르렁거리고 몸을 심하게 떨거나 심지어는 눈을 크게 뜬 채 공포에 질려 갑자기 깨어나기도 합니다. 만약 보호자께서 반려동물이 악몽을 자주 꾼다는 사실을 알아차린다면 반드시 고양이의 정서적 상태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아마도 고양이의 삶 속에 반드시 제거해야 할 스트레스의 근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집안의 평화롭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은 고양이에게 육체적인 안락함은 물론 정신적인 평온까지 제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고양이가 편안하고 달콤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정보들을 조합해서 고양이 수면의 완전한 사이클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사람의 수면 주기가 약 90분인 것과 달리 고양이의 수면 주기는 훨씬 짧습니다. 시작은 얕은 잠, 즉 서파 수면 상태로 빠져드는 것부터입니다. 이 단계는 대략 15분에서 30분 정도 지속됩니다. 이 시간 동안 고양이는 몸은 이완시키지만 주변 환경을 경계하며 완전히 잠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이 안전하고 조용하면 깊은 잠 단계로 진입했다가 바로 꿈을 꾸는 5분에서 10분 정도의 짧은 렘 수면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후 고양이는 잠깐 깨서 기지개를 켜거나 자세를 바꾸거나 주변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 후 곧바로 새로운 사이클을 시작하며 다시 얕은 잠에 빠져듭니다. 몇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한 번의 긴 수면 시간 동안 고양이는 이처럼 짧은 주기를 여러 번 반복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고양이가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회복하는 동시에 오랜 시간 동안 현실과의 연결을 완전히 끊지 않도록 해줍니다. 수면 요구량은 나이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아기 고양이들, 새끼 고양이들은 잠에 있어서는 단연 최고의 챔피언이죠. 태어난 지 몇 주 동안은 하루에 22시간까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먹기 위해서만 잠깐 깨어날 뿐이죠. 그리고 이런 수면은 새끼 고양이의 발달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첫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성장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둘째, 이 시기에 새끼 고양이의 뇌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발달합니다. 잠은 깨어있는 매 순간마다 얻는 엄청난 양의 새로운 정보들, 즉 후각, 청각, 촉각 같은 감각 정보들을 처리하고 정리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신경 연결망을 형성하고 앞으로의 행동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흥미롭게도 갓 태어난 새끼 고양이들은 깊은 잠보다 렘 수면 단계가 훨씬 더 우세합니다. 이는 고양이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기 전부터 근육을 발달시키고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의 새끼 고양이가 하루 종일 잠만 잔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짓는 아주 중요한 건축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연령 스펙트럼의 다른 한쪽 끝에는 나이든 고양이들, 즉 노령묘가 있습니다. 어린 새끼 고양이들처럼 노령묘 역시 성묘보다 훨씬 더 많은 잠을 잡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관절염으로 인해 관절 통증이 생길 수 있으며 전반적인 활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잠은 에너지를 보존하고 나이로 인한 불편함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방법이 됩니다. 하지만 노령묘의 수면의 질은 종종 달라집니다. 잠이 더 얕아지고 깨는 횟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깊은 잠이나 렘 수면 단계가 짧아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노령묘에게 사람의 불면증과 비슷한 수면 장애가 생기거나 반대로 밤에 제대로 잠을 못 자기 때문에 낮에 과도하게 졸려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노령 반려동물의 수면 패턴 변화는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이유가 됩니다. 고양이가 편안하고 따뜻하며 통증이나 다른 건강 문제로 인해 잠이 방해받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탑태, 고양이의 수면 시간은 외부 요인, 예를 들면 날씨 같은 것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집사님들도 비가 오거나 날이 흐리거나 혹은 추운 날에는 고양이가 평소보다 훨씬 더 오래 그리고 깊이 잠드는 것을 자주 보셨을 거예요. 이는 아주 쉽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첫째, 이런 날씨에는 자연 속의 전반적인 활동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새들은 숨고 설치류들은 굴 안에만 머물죠. 고양이의 오래된 본능은 지금 사냥을 나가도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고 속삭입니다. 따라서 에너지를 아끼고 따뜻하고 아늑한 곳에서 궂은 날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편을 택하는 거죠. 둘째로, 고양이는 따뜻한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잠을 자기 위해 따뜻한 장소를 찾는 것은 고양이들의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입니다. 추운 날에는 본능적으로 숨을 곳을 찾아 몸을 웅크려 열 손실을 최소화하고 잠을 청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맑고 화창한 날에는 창밖의 새들을 구경하거나 창틀에서 일광욕을 하며 훨씬 더 활동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만약 비가 오는 날에 여러분의 반려묘가 겨울잠에 빠진 것처럼 보인다면 놀라지 마세요. 그저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고 있을 뿐이니까요. 고양이가 오래 자는 것은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수면 패턴의 변화는 보호자가 반드시 신경 써야 하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총 수면 시간이 몇 시간인지보다 평소 습관이나 일과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겼는지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에는 활발했던 고양이가 갑자기 하루 종일 잠만 자고 기력이 없거나 무기력해 보인다면 이는 질병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감염성 질환부터 내부 장기 문제에 이르기까지 많은 질병들이 고양이에게 심한 무기력증과 과도한 졸음을 유발합니다. 반대로 평소에는 조용했던 반려동물이 갑자기 불안해하거나 잠을 잘 못 자고 집안을 계속 돌아다니며 울부짖는다면 이 또한 경고 신호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통증, 심한 스트레스, 신경계 문제, 혹은 노령 고양이에게 흔한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같은 질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수면 패턴에 나타나는 모든 종류의 갑작스럽고 설명할 수 없는 변화는 심각한 건강 문제를 배제하기 위해 수의사와 상담해야 할 확실한 이유가 됩니다. 고양이의 잠이 건강하고 충분히 회복되는 시간이 되도록 집사님들은 최적의 휴식 환경을 조성하여 도와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고양이가 안전하고 아늑함을 느낄 수 있는 여러 개의 잠자리가 필요합니다. 푹신한 방석, 숨숨집, 종이상자 또는 그저 집사님의 편안한 의자도 좋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장소가 외풍이나 소음을 피해 집안의 조용한 곳에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양이들은 휴식 시간 동안에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양이들은 높은 곳에서 잠자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는 주변을 잘 살필 수 있는 시야와 안전감을 제공하기 때문인데, 이는 나무 위에서 쉬던 야생 조상들의 습성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추운 계절에는 따뜻함을 유지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푹신한 담요나 온열 기능이 있는 침대는 고양이에게 최고의 대접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루틴을 꼭 지켜주세요. 규칙적인 급식 시간과 놀이 시간은 고양이의 생체 시계를 안정시켜 숙면을 돕습니다. 배부르고 신나게 놀아 에너지를 발산한 고양이는 훨씬 더 질 좋은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하고 기억해야 할 규칙입니다. 절대적인 필요가 없다면 잠자고 있는 고양이를 깨우지 마세요. 수면이 얼마나 복잡하고 중요한 과정인지는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깊은 잠이나 렘 REM, 수면 단계에서 잠을 방해하는 것은 단순히 고양이의 휴식을 뺏는 것 그 이상입니다. 갑작스러운 잠 깨움은 동물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줍니다. 고양이가 심하게 놀라거나 공격성을 보일 수도 있는데 이는 갑자기 잠에서 깨면 자신을 위험에서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방어 반응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깊은 잠에서 갑자기 확 깨어났다고 상상해 보세요.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죠? 수면을 반복적으로 방해하면 만성적인 스트레스, 행동 문제, 심지어 면역력 약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고양이를 꼭 옮겨야 한다면 최대한 조심스럽고 아주 부드럽게 움직여 주세요. 고양이의 휴식 욕구를 존중해 주십시오. 질 좋고 방해받지 않는 수면이야말로 사랑하는 반려동물의 건강과 장수, 그리고 좋은 컨디션을 위한 핵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럼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우리는 고양이의 잠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포식자적 과거에 뿌리를 둔 복잡하고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고양이들은 사냥을 위한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그렇게 많이 잠을 잡니다. 그들의 잠은 두 가지 주요 단계로 이루어져 있죠. 바로 경계를 늦추지 않는 얕은 잠과 신체 회복 및 성장에 필수적인 깊은 잠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 고양이들도 진짜 꿈을 꾼다는 과학적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렘 수면 단계에서 고양이의 뇌는 하루 동안의 일들을 재경험하고 우리는 이 순간 발이나 수염이 실룩거리는 모습을 통해 이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이해하면 우리는 반려동물을 더 잘 돌보고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며 이상 신호를 제때 감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잠자는 고양이를 볼 때마다 그 평화로운 모습 뒤에 얼마나 많은 활동이 숨겨져 있는지 아시겠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흥미롭고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 질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고양이는 무슨 꿈을 꾸고 있을까요? 반려동물이 취하는 가장 재미있는 잠자는 자세나 내는 소리들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정말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